축일은 대천사 축일인 9월 29일입니다. 제 생일은 1월 28일이에요. 네, 제 키는 173cm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쓰니까 단축키를 잘 안 쓰잖아요. 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핸드폰에는 제 1번은 항상 어머니로 되어 있었어요. 집 아니면 어머니였어요. 집 전화 아니면 어머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삼겹살입니다. 저는 그 양념게장이나 간장게장을 못 먹어요. 알러지가 있어서, 네, 각각류 알러지가 있어서. 근데 이제 익힌 건 먹습니다. 꽃게탕이나 그 새우구이 뭐 이런 건 먹거든요. 근데 생게나 생새우를 먹으면 알러지가 생겨요. 저는 사과를 제일 좋아합니다. 사과. 저희 그 외갓집이 과수원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조그맣게 하고 계신데 예전에는 좀 크게 하셨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과를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야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겨울이 되면 야구가 끝나서 배구나 농구도 보는데요. 근데 야구 보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슬램덩크 주제가 아시나요? Crazy for you, 슬램덩크. 아기 참새 찍고라는 그 책이 있어요. 제가 한 9살, 10살 뭐 요럴 때 읽었던 책인데, 그 참새 찍고의 모험을 그린 책이거든요. 그게 제일 어린 마음에 굉장히 감명이 깊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책을 물어보면 항상 저는 이 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는 눈이 오고 그래서 겨울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형이랑 눈 오면 막 밖에 나가서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어른이 되니까 겨울이 추워서 너무 싫어졌어요. 싫어하는 계절은 겨울이고요. 좋아하는 계절은 봄입니다.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활동하는 게 좀 더 자유로워지니까 봄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어렸을 때 성당에서 그 보좌 신부님이 이렇게 묵상하는 그 과제를 주고 1년 동안 성실히 한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겠다 하셔서 열심히 했거든요. 1년 동안. 근데 그 제출한 사람이 저랑 저희 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2명한테 그 상금을 다 몰아서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 그 워크맨을 주셨어요. 저희 형한테도 워크맨을 주고 저한테도 워크맨을 줘서, 어릴 때는 그게 되게 갖고 싶잖아요.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간 워크맨이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검정색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다 검정이고, 검정은 그냥 어떤 색깔을 다 넣어도 자기 색깔을 유지하는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검정색이 좀 매력적인 색깔인 것 같고, 제가 싫어하는 색깔은 국방색입니다. 이거는 뭐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가장 기뻤던 일은 사제 서품 받은 일이었겠죠. 그때 큰 기쁨을 느꼈고요. 가장 슬펐던 일은 지난 11월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가족들 모두 다 좀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또 옆에서 또 가족분들이 슬퍼하는 모습 때문에 함께 많이 슬퍼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이 많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갓집이 과수원이었어가지고 놀러 가면 사과도 깎아주시고 배도 깎아주시고 그랬고, 외할머니가 특이한 경험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그 여름에 가면 막 닭 모가지 이렇게 비틀어서 잡아가지고 지금 털 뽑은 다음에 막 그 백숙도 해주시고, 그 개구리도 잡아가면 할머니가 그 껍질 벗겨갖고 뒷다리 막 이렇게 석쇠에다 부어가지고 주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 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기억들이 막 이렇게 떠올라서 가장 많이 슬픔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해외여행을 해본 나라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갔냐면 호주에 갔었거든요. 호주라는 나라가 엄청 크잖아요. 볼 것도 많고 자연도 되게 깨끗하고, 그래서 여행했던 곳, 기억에 남는 곳을 뽑는다면 저는 호주를 뽑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에도 좋은 곳이 많이 있지만 워낙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어디를 갈래라고 이렇게 저한테 선택지를 준다면 저는 다시 호주에 가고 싶다 얘기하거든요. 로마에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취소되는 바람에 올해 사실 그 로마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용인성당 오기 전에. 그렇지만 못 갔죠. 네,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지금 거기에 이제 유학 중인 제 동기 신부님이 로마에 계시거든요. 꼭 한번 가서 얼굴 보러 가는 게 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을 갔고요. 로마에는 안 갔습니다. 아, 이스라엘도 갔었네요. 한 주밖에 안 가셨던 이스라엘도 갔습니다. 보통 대부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어나서 샤워를 합니다. 아침 기도를 하시죠. 씻고 나서 해야 되겠는데. 샤워를 하고 샤워를 합니다. 아, 이미 늦었네요. 자기 전에는 묵주 기도를 꼭 하고 삽니다. 침대에 꼭 이렇게 묵주가 있어요. 아, 네. 저는 단 거 좋아해요. 매운 거는 잘 못 먹습니다. 먹긴 먹지만 맵찔이라서 매운 거를 잘 못 먹어요. 최근에 이제 산책하는 것을 좀 많이 취미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시간이 좀 사실 많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많아진 건 사실이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조금 더 건강을 챙기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뭐 가까운 거리를 좀 걸어서 이렇게 다니면서 사색도 할 수 있고, 혼자 이제 걸으니까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산책하는 시간을 좀 즐기는 편이고요. 여기도 성당 뒤에 뒷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자주 좀 걸어 다닐 생각입니다. 이것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마스크를 벗고 산책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겨울이라서 안경에도 막 김이 서리고 이 입김 때문에 마스크가 다 젖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 마스크를 벗고 산책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편이, 아니 성경이 있는데요. 저는 시편 8편을 꼽습니다. 제가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편 그 5절에 보면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정말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특별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뽑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천연홍채 받았을 때 복사단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복사를 쓰면서 신부님 바로 옆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자주 지켜보게 되잖아요. 신부님 모습이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이사 동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멋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어렸을 때 그 꿈 중에 하나가 신부님이 되는 것도 정말 좋은 삶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생각들이 이제 점점 이제 마음속 깊은 곳으로 이제 좀 이렇게 내려가게 됐고 잊고서 많이 지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자라고 아까 뭐 이렇게 호주 여행도 뭐 다녀오고 그랬다고 했는데 군대 갔다 온 이후에 대학교 휴학하고 이렇게 해외에 가서 좀 시간을 보내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좀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내 스스로 좀 찾아서 나의 좀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어떤 일이 좀 가치 있는 삶일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꿈이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봤던 신부님들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고 소중한 일을 해나가는 게 하느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결심을 굳히게 됐고 사제가 되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신부님들의 모습처럼 행복한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꿈꿨던 것처럼 다른 어린이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성당에 오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일단 훌륭하신 주임 신부님 밑에서 열심히 사목할 생각이고요. 또 앞에 계셨던 박상찬 신부님이 많은 것을 또 갖춰주고 준비해 놓고 1년 만에 떠나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만 잘 맞춰서 살아가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좋은 조건에 오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청소년 관련된 일들을 맡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느 문학이든 다 지금 그럴 거예요. 어린이들, 특히 학생들, 어린 친구들하고 직접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돼서 더 친해지고 싶은데 그런 시간들이 제한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코로나19 때문에 좀 불편하고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지금도 보셨겠지만 약간 좀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고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지만 약간 노잼이고 그 대신 좀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거는 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기복이 별로 없어요.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평이하게 갑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막 너무 막 이렇게 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아주 많이 이렇게 내려가지도 않고요. 그냥 그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가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신학교의 삶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좀 잘 맞을 수 있었던 게 좀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나름 적응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또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고민들은 학업에 대한 면이었습니다. 성적도 있었고 과목들에 대해서 과제들을 굉장히 많이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성실성의 어떤 기준이고 공부를 잘하고 못해서를 떠나서 주어진 그런 임무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해나가느냐라는 그런 기준으로서 이제 과제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엄청 그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과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늘 그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출 마감 시간에 거의 다가갔을 때 막 작업해가지고 해서 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시간 내에 맞춰서 해야 되고 과제를 많이 좀 이렇게 부여받았을 때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일단 하루빨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끝나고 가까운 사이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친하게 지냅시다 여러분. 친하게 지내요. 일단은 저는 이제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용인성당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또 이 지역에 대해서도 좀 적응하면서 재밌게 지내고 싶고요. 그리고 에버랜드에도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고 난 뒤에 학생 여러분들, 어린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풍으로 에버랜드도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아마 각자의 마음속으로 또 이렇게 대림시기 동안 또 절제하고 또 단련하면서 이 아기 예수님 탄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깨끗해진 마음 잘 간직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용인성당 가족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